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구강 기독교 장애인 복지 실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비도 오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더워지는 게 조금 이제 주춤해지기는 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날도 덥고 그런데 또 현장에서 실습하고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어, 벅차실 거예요. 방학 때 실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네,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그리고 25일 날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네, PPT를 보면 어, 네, 이미지가 쭉 있고요. 19쪽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상무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복지 청각장애인 1호 박사 오영준 박사, 강원래 가수 닉부이치치, 네, 신체 장애인이죠. 강원래 가수는 교통사고로 이제 중도 장애인이 되셨고요. 이희아 피아니스트, 그리고 헬렌 켈러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 예, 그 다음에 이분도 시각장애인, 기린배 법학 박사도 시각장애인으로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정말 많이 전 인구의 이제 한 2% 정도로 이렇게 육박하게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우리의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중도 장애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 시각 또 사회의 어떤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참 많이 좌절하게 하고 소외를 느끼게 하고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또 그분들 꿋꿋하게 잘 이제 살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휠체어를 타고도 지하철도 타고 지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길에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도 그렇고 또 대학교에서도 이제 한쪽으로 그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 수 있는 문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고 네,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또 수화 통역을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에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온전하지는 못한 상태죠. 예. 그리고 사회 편견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그분들의 그런 이렇게 옛날에는 시각장애인을 보면 좀 많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어, 재수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소외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죠. 속담에 뭐 길 닦아 넘으니까 장님이 먼저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차별이 심했죠. 네 그러나 이제 이 지금 현대로 와서는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 장애 분들을 갖다가 보호를 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갖다가 이제 보장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 26, 27 이렇게 이해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든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다가 유지하도록 장애로 태어났고 중도의 장애가 된 이분들에게
그래서 그걸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좀 더 개입해서 사각지대가 없게 하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분들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이게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로 보겠습니다. 장애라는 개념은 네, 국제 이제 장애 분류, 여기에서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 의학적 분류에서 기능장애,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분리. 네, 어딘가에 신체가 기능이 이제 장애가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의 장애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불리해지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세계보건기구 의학적 분류에서 1980년에 이제 이걸 장애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해서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 개인의 수준의 동작과 행위 능력의 저하 상실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가 기능장애와 능력장애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네, 이것이 환경 개선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볼까요? PPT 24쪽을 보겠습니다. 질병, 그 다음에 장애, 내재와 외재와 객관화, 사회화 이렇게 이제 보는데, 내재화, 질병으로 해서 손상이죠. 사고, 질병. 그 다음에 외재화에서는 기능장애가 나타나죠. 신체 구조의 장애죠. 그 다음에 객관화, 능력장애에서 일상생활의 제약이죠. 네, 그리고 사회적 개인에 대한 이제 차별적 문화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들을 갖다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품어주는 이런 이제 사회의 그런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네, 그런 게 있죠. 장애인 복지 이념은 기독교 사회복지 아니라도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첫째가 인권 존중하고요. 두 번째 생명 존중하고, 세 번째 전인격의 존중, 네 번째가 사회 통합의 존중. 네, 아무리 이 사회가 네, 잘 사는 사회라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가 네, 어디에선가 예,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평등의식의 존중, 5가지로 장애인 복지의 이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장애인의 기독교 사회복지의 이해에서 보면 이제 이 교과서의 2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개념 및 정의가 나와요. 197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일상의 개인과 개인적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신이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네, 일상생활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고, 네, 그럴 때 아이들도 크면서 그러잖아요. 일상생활을 혼자서 옷 입고 먹고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럴 때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키운 거죠. 5살 정도 돼야지 혼자서 입고 벗고 먹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되죠. 예, 근데 이것이 안 될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장애라고 이렇게 국제연합 총회에서 개념 정의를 했고요. 예, 1981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81년에는 손상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장애의 사회적 결과 이렇게 해서 기능적 제한의 능력 장애와 여기서도 분리를 얘기를 했지요. 예, 정상인들보다 불리하죠. 그래서 첫째, 해부학적, 신체구조적, 심리적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기능을 상실한 손상된 사람. 두 번째가 질병으로 자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상실한 사람. 세 번째가 일종의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자기의 장애에 대해서 특수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태도와 편견, 차별 등의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 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1981년에 심신장애 장애자 복지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그리고 등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장애범주를 5개로 이렇게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청각, 시각,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했지요. 점점 이제 이제 복지법이 개정되면 될수록 점점 이 장애의 이제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1999년 장애인 복지법이 또 개정돼서요.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이분들도 장애인으로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신장 질환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장애인 복지법이 또 개정이 돼서 이때는 호흡기 장애, 그다음에 간, 안면 변형, 장로, 간질 이렇게 5개를 또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네, 이렇게 물론 이제 급수가 따라오죠. 장애인 복지 이용을 하면 그런 이제 각종 장애 등급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도움을 받는지 이런 거 또 그리고 어떤 그 수많은 이제 질병들로 인해서 장애 판정을 받는지 이런 게 이제 장애인 그 복지를 이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데 장애인 복지 쪽으로 관심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으신지 아마 졸업하실 4학년이니까 거의 이제 본인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사회복지학과라면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결정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예. 이제 이렇게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또는 이제 친척 중에 장애인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피부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의 그런 거를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장애인 복지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제 제부도 몇 년 됐습니다. 하여튼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그때 이분은 다시는 이제 회복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정말 중환자실에서 이 사람이 회복될까 정말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았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장애인이 되셨죠. 생명은 건졌지만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교통사고가 이제 포천 쪽에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 장마로 인해서 이제 길이 움푹 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차 바퀴가 거기로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 반대편에서 이제 큰 차가 오면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면서 그냥 그 차를 밀고 가버린 거죠. 얼마나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했는데 제부가 얼마나 그때 놀랬으면 신장 기능이 제로가 될 정도로 놀라는 거는 신장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도 이제 회복이 됐지만 그런데 그 신장이 굉장히 이제 완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칼륨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식품에서 빼서 그걸 이제 빼가지고 음식을 해서 이제 식단 관리를 잘하는 이런 이제 그야말로 뭐 운전도 하시고 지금 다리는 뭐 정상적으로 못 걷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살아 있다는 게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네. 2013년도 4월 3일부터 이제 또 장애 종류 및 판정 이게 이제 시행이 돼서 203페이지와 204페이지를 보면 장애 관련 이제 법률상의 정의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볼게요, 여러분들. 203페이지. 예, 여기 보면 아주 장애 이제 종류하고 판정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보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이게 신체적 장애로 들어가잖아요.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분류를 한다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네, 그리고 뇌병변장애는 뇌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네,
그리고 청각장애는 청력, 그 다음에 평형기능장애, 그리고 언어장애는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그리고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유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판정 시기는 이제 질환 또는 부상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에 이제 치료 후에 그렇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병원 진단한다 그러지만 이건 판정이라고 그러죠. 예, 지체 절단 장애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절단 장애 X선 촬영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네, 이분이 이제 판정하고요. 1급부터 6급까지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장애는 지체장애, X선 촬영 시설 등 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 류마티스분과 이런 전문의가 이제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내병변으로는 발병 후, 외상 후 이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내리고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재심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재활의학이나 신경외과, 신경과에서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부도 2년마다 이걸 이제 다시 판정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네. 시각장애, 네, 그런 이제 질환이라든지 부상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에 이제 시력 또는 시야 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가 1급부터 6급까지 판정을 합니다. 또 이제 아는 분이 있는데 지금 춘천에 사세요. 이분도 중도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이게 시각이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안마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 악착스러워요. 춘천에서 여기 서울 웅천호까지 오셔가지고 새벽 기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남편이 거기다 이제 태워다 주면 이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그래서 혼자는 위험하니까 또 같은 이제 다니는 사람 한 사람, 그때 당시 그 사람 아가씨였는데 둘이서 이제 같이 서울 와서 또 청량리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전철을 타고 봉천동까지 와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가서 자격증을 따서 그래서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대단하세요. 의지가 참 대단하죠. 네. 청력장애는 하고 평형기능장애가 있는데 질환 또는 부상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나서 그때 이제 청력 검사하고 이런 거를 해서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2급부터 6급까지 판정을 합니다. 언어장애 뭐 이런 것도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뒤에를 볼게요. 204페이지. 이거는 내부 기관 장애예요. 아까 신체 장애였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지금 다룬 거는 이제 외부 신체 기능 장애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부 신체 기능 장애를 보겠습니다. 신장 장애가 있고 심장이 있고요. 호흡기, 간장, 장루, 요루 이렇게 장애, 간질, 지적 장애, 요건 정신적 장애죠. 그리고 자폐성 장애, 네, 요건 발달 장애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신 장애, 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신체 장애에서 외부냐 내부냐 이렇게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에서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신장은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예, 판정과는 외과나 내과에서 2급에서 5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의 이상이 있죠. 1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받은 후 또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내과, 소아 청소년과 흉부외과 이런 데서 1급에서 3급, 5급 이렇게 이제 하고요. 호흡기 장애는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
폐를 이식받은 사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1급에서 3급도 5급 이렇게 받고요. 간장에는 예,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으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 치료 후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네. 네, 내과에서 이거는 한 내과, 외과, 소화장, 청소년과. 네, 1급에서 3급, 5급. 그 다음에 장루는 보건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고요. 보건수술 가능한 장루, 요르의 경우에는 예,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사람. 이게 뭐예요? 장루라는 건 이게 항문을 밖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신경과나 신경외과 장루 요루는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이렇게 판정하고요. 간질장애는 네, 최초 진단 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 치료를 받은 후에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에서 또 이거를 이제 판정을 합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정신적 장애로 발달 장애 네 보겠습니다. 지적 장애, 지능 지수와 사회 성숙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이게 뇌 그 지능 지수가 경계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70 이하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아이가 지능이 낮은 아이와 높은 아이의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발달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질환 또는 부상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한 후, 정신과나 또는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판정을 1급에서 3급까지 하고요. 이렇게 이제 받으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거죠. 국가에서 이제 예, 이런 지적장애나 이런 자폐성 이런 아이들은요. 지금 2018년부터 놀이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국가에서 바우처 이걸 카드를 이제 발급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내주고 그 다음에 놀이치료 센터 그 다음에 언어치료센터 뭐 여러 가지 그런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비를 갖다가 서로 이제 국가와 부모가 이제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데 그 본인 부담이 적으니까 굉장히 놀이치료 센터도요 굉장히 많이 와요. 예.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전반성 발달 장애, 자폐 증가가 확실해진 시점에서 정신과나 소아정신과에서 이렇게 판정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예요. 이거는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예. 양극성은 뭐냐면 조울증과 우울증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했다가 그 우울기가 끝나면 또 너무 이제 에너지가 많아서 방방 뛰고 잠도 안 자고 이러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한 치료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정신과에서 이제 이걸 판정을 합니다. 네. 여기서 분열형 정동장애라고 그러는데 분열형은요. 분열 정신분열증은 말 그대로 정신분열증이에요. 근데 분열형은 사회적 관심이 없어요. 네. 사회적 관심이 전혀 없는 예. 그런 이제 사람을 갖다가 분열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5페이지를 볼까요? 9-2 장애 관련 법률상의 정의와 종류에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 정의에서 장애인이란 신체 정신적 장애를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심장장애, 간, 호흡기, 뇌전증 장애, 장루, 요루장애.
예, 학문으로 그다음에 소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특수교육법이 교육 대상자란 제 15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선정된 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네, 그래서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하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이렇게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치료로 기관으로 이제 보내져서 치료를 받으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특수교육법으로 해서 국가와 그다음에 가족이 같이 이제 교육에 돌입을 하는 거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이분들은 이제 장애 종류는 장애인 복지법. 네, 국가에서요. 그 직장에 30인 이상, 50인 이상 이렇게 종업원이 있을 때 그야말로 장애인 장애인으로 이제 들어와서 일할 사람을 아주 의무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갖다가 일하면서 이제 그 일한 대가로 본인이 이제 되도록이면 사는데 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협조해서 장애인들의 삶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한 거죠. 네. 기독교 장애인 복지의 개념입니다. 기독교 장애인 복지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기독교 단체 시설이나 교회를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의 현실적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상적인 삶의 복귀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원해주는 노력의 체계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영신은 기독교 장애인 복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단계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인간으로서 자기 실현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장애인의 잠재 능력을 키워 자기 역할의 수행을 갖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방해가 되는 사회적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또 내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기회를 갖다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그 장애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어느 쪽 기능이 이제 다치니까 어느 다른 쪽 기능이 좀 더 특별하게 발달을 하는 거죠. 네. 남이수는 2007년 기독교 장애인 복지는 가장 작은 자가 그의 존재와 인권을 인정받은 세계, 고아와 과부가 사회적인 사랑과 보듬음을 받는 세계,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원 2009년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즉 태초의 인간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각자의 학자들마다 이제 그게 다르죠.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모양과 형상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야말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갖다가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삶과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꽃피울 수 있는 이런 이제 행복한 그런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는 게 기독교 사회복지의 장애인 복지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또
또 PPT를 볼게요. 장애인 복지법은 아까 했고요. 그리고 네. 기독교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첫째,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선교적 차원으로 접근한다.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꾼다. 세 번째, 교회 시설을 장애인의 사용에 부합하도록 시설적으로 배려한다. 네. 교회나 교회 단체나 조직을 통해서 장애인 시설과 가정을 돕는다.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접근을 한다. 미시적 차원에서 생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으로다가 돌보는 거,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원칙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주류 사회에 통합되도록 한다. 이분들을 비주류라고 보면은 안 되겠죠. 주류 사회에서 같이 어울려서 일하고 같이 사는 사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가능한 한 많은 접촉 기회를 갖다가 접촉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이거를 이제 그래야지만 내가 비록 어느 쪽이 장애가 있을지라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그 한쪽이 장애가 있을 뿐이지 전체가 장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체의 장애로 그렇게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시각장애는 시각만 장애가 있고 청각장애는 청각만 장애가 있는 거죠. 자원 제공 수준이 높으므로 동원 가능한 정보 수집을 해서 필요한 자원과 연결시킨다. 장애인 복지는 정말 제공해야 될 그 자원 제공 수준이 높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정보를 잘 수집해서 그 필요한 자원과 매칭을 잘 되도록.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래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오셔도 각 교실마다 수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장애를 극복하고 공부하시도록 이렇게 돕는 이런 게 있어서 참 그렇게 오셔서 해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게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그룹의 교회 조직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된다. 이 장애인들의